안녕하세요. 저는 경기도 수원에 거주하고 있는 60대 여자입니다. 이곳의 애청자였던 제가 이곳에 저의 막장 사연을 보내게 될 줄은 상상도 못했는데 사람 일이란 게 어떻게 될지 모른다고 결국 저도 이곳에 사연을 보내게 됐네요. 사실 이 나이 되면 남들에게 제 이야기보다는 자식들 이야기를 더 많이 하게 되는데요. 오늘 여러분들에게 들려드릴 제 사연도 결국 제 아이 이야기입니다. 저에게는 두 딸과 두 아들이 있습니다. 우리 아이들은 어릴 때부터 자라면서도 그렇게 커서도 시집, 장가가기 전까지 부모 속을 한 번도 썩인 적 없는 착한 아이들이었습니다. 공부도 곧잘 했고 대학교 다닐 땐 장학금도 받았으며 취업도 본인들이 원하는 곳으로 들어갔던 아이들이었죠. 결혼할 때도 그랬습니다. 본인들보다 너무 못나지도 잘나지도 않은 집안도 직업도 인품도 비슷한 사람들을 데리고 왔었죠. 누나, 형들보다 좀 더 귀하게 키웠던 우리 막내 아들은 그런 누나, 형을 보고 자라서 그런지 대학을 졸업하고 취업을 하기도 전에 결혼을 하겠다며 여자를 한 명 데리고 왔습니다. 막내 아들이 결혼을 하겠다며 데려온 여자는 아들보다 나이가 3살 많은 연상이었는데 저는 아들이 데려온 여자를 보자마자 우리 가족이 되겠다 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반대 없이 결혼을 허락해주고 싶었는데 문제는 우리 막내 아들이 번번한 직장이 없다는 것이었습니다. 민영이는 회사 다닌 지도 벌써 5년이 넘었는데 우리 동성이는 아직 취업 준비생이라 그게 참 마음에 걸리네. 사돈들 보기도 민망하고 말이야. 어머님, 그건 걱정 마세요. 저희 부모님도 다 알고 결혼 허락해 주신 거예요. 그리고 지금 동성이가 취업하려고 열심히 하고 있으니 금방 좋은 직장에 들어갈 수 있을 거예요. 아들이 직업이 없기는 했지만 사돈집에서 그 정도는 감안하고 결혼을 허락해주기도 했고 아들이 취업하기 전까지 저희가 매달 생활비를 주기로 하고 결혼을 시키게 되었습니다. 사실 저희 집도 아들 처가댁도 부모님들이 어느 정도 여유가 있어서 가능한 결혼이 아니었나 싶습니다. 장가간 아들에게 매달 생활비를 주고 있다고 하면 욕하는 사람들도 있었지만 며느리가 사람이 너무 좋아 보여서 그렇게 해서라도 우리 가족으로 만들고 싶었던 제 욕심이 컸었습니다. 제가 사람 보는 눈이 있는지 며느리는 정말로 좋은 사람이었습니다. 어머님, 이번 주말에 뭐 하세요? 제가 자주 다니는 마사지 샵이 있는데 어머니 시간 괜찮으시면 저랑 같이 가요. 제가 풀코스로 모실게요. 며느리는 이틀에 한 번꼴로 안부 전화를 주었고 주말에 하루는 꼭 잠깐이라도 저희 얼굴을 보고 갔습니다. 그게 쉬운 일이 아니라는 걸 잘 알았기 때문에 그렇게 마음을 써주는 막내 며느리에게 참 고마웠어요. 자주 연락하고 자주 봐서 그런지 사이들이나 맏며느리보다 가장 늦게 가족이 된 막내 며느리에게 더 마음이 갔습니다. 며느리가 내조도 잘해주었는지 막내 아들은 본인 능력에 비해 과분한 회사에도 취업을 하게 됐습니다. 동성이 너 대기업에 들어갈 수 있었던 것도 다 민영이 덕분인 거 잘 알고 있지? 앞으로 네가 민영이 모시고 살아야 돼. 엄마, 이미 모시고 살고 있는 중이야. 우리 마님 손에 물 한 방울 안 묻히게 하려고 내가 설거지도 하고 아침밥도 차리고 청소기도 돌리고 집안일은 혼자서 다 하고 있다니까. 며느리 걱정은 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어머니. 막내 아들도 좋은 짝을 만나 잘 사는 모습을 보니 내일 당장 죽어도 여한이 없겠다 생각했습니다. 막내 아들이 결혼한 지 1년 정도 지났을 때였습니다. 맏며느리가 둘째 아들을 낳았다는 소식을 듣고 막내 아들 레아와 함께 조리원으로 갔을 때였어요. 가족들끼리 모여 아기 구경을 하고 있는데 막내 아들 녀석이 그러더군요. 나는 언제 우리 아기 하나 보지? 첫째는 딸, 둘째는 아들로 낳고 싶은데 10년 안에는 가능할까? 그 말을 들은 저와 다른 가족들은 어이없다는 듯이 막내 아들에게 말했습니다. 얘도 참 10년이라니 당장 내년에도 가능한데 무슨 그런 걱정을 하니? 저의 말에 아들은 막내 며느리 눈치를 한번 보더니 머리를 끄덕이며 애는 나 혼자나?
에이, 우리 마님이 낳는다고 해야 나 할 수 있는 거지. 라고 말했습니다. 도대체 이게 무슨 말인가 싶어 막내 며느리 쳐다봤더니 막내 며느리는 당황한 듯 얼굴을 붉히기는 했지만 매우 냉정한 말투로 말했습니다. 어머님, 저희 아직 신혼이기도 하고 남편이 취직한 지도 얼마 안 되기도 했잖아요. 그리고 둘 다 나이가 어려서 당장은 아이 낳을 생각이 없어요. 며느리의 말이 틀린 것은 아니었습니다. 둘 다 어리기도 하고 아들이 자리를 완전히 잡은 것은 아니니 신혼 정도는 즐겨도 된다고 저도 생각을 했었죠. 그래서 저도 며느리 편을 들었습니다. 그래, 민영이 네 말이 맞다. 급한 것도 아니니 신혼은 즐길 만큼 즐기고 그때 가서 낳든가 해라. 동성이 너는 민영이 재촉하지 말고 얌전히 기다려. 애 키우는 게 쉬운 것도 아니고 애 낳고 나면 그때가 좋았지 하고 후회할 수도 있으니까. 제 말의 아들은 자기도 당장 낳을 생각은 아니었다고 했습니다. 그땐 그렇게 나눴던 대화가 나중에 돼서 큰 문제가 될 거라고 생각하지 않고 대충 넘겨버렸습니다. 그런데 그 일이 결국 우리 막내 아들 부부의 사이를 깨트린 일이 되고 말았습니다. 막내 아들이 결혼한 지도 3년이 지날 때 저희 남편이 막내 아들 내외에게 물었습니다. 이제 너희도 슬슬 아이 낳을 생각을 해야 되지 않겠냐? 민영이 나이도 있고 동성이 너도 이제 대리 달았으니 애는 하나 낳아야지. 언제까지 신혼 즐기려고 그래? 그래, 신혼 3년 꽉 채웠어 즐겼으니 너희도 슬슬 애 낳을 생각을 해봐. 응? 엄마도 너희 아기들 보고 싶네. 결혼한 지 3년은 넘었으니 그때는 아이를 낳아도 되지 않겠나 싶어 저도 남편의 말에 맞장구를 치며 말했습니다. 그런데 저희 부부의 말에 막내 아들과 며느리의 표정에 급속도로 굳어갔습니다. 그리고 둘 중에 그 누구도 먼저 입을 떼려고 하지 않았죠. 너희 둘 무슨 문제라도 있는 거야? 설마 아이를 못 낳는다거나 그런 건 아니지? 설마 아들이나 며느리 중에 한 명이 몸에 문제가 있어 아이를 낳지 못하게 된 건 아닌가라는 걱정이 머릿속을 덮쳤습니다. 만약 그런 거라면 누구도 탓하지 않고 위로 먼저 해줘야겠다. 아이를 가지고 싶으면 다른 방법을 생각해보자 라고 말을 하려고 할 때였습니다. 아들이 결심한 듯 입을 열었어요. 엄마, 이 사람이 애 낳을 생각이 없대. 그래서 엄마랑 아빠한테 막내 아들 손주는 안겨드리기 힘들 것 같아. 그게 무슨 소리야? 애 낳을 생각이 없다니. 조금만 더 있다가 낳고 싶다는 뭐 그런 말이니? 그게 아니라 그냥 평생 애 낳을 생각이 없대. 이 사람 내 새끼 못 낳아줄 것 같다니까 엄마 아빠도 우리한테 손주 기대는 하지 마세요. 애 낳고 안 낳고는 본인들의 결정이고 특히 여자인 며느리의 몫이니 제가 뭐라고 할 건 아니었지만 며느리가 평생 애 낳을 생각이 없다고 하니 뭔가 며느리에게 큰 배신을 당한 느낌을 받았습니다. 충격에 제가 말도 제대로 못하고 어버버 거리고 있자 그제야 며느리가 입을 열었습니다. 어머님, 아버님, 죄송하지만 저는 평생 애 낳을 생각이 없어요. 동성이가 제 말을 다 들어주는 편이니까 애 낳는 것도 제 의견에 따라와 줄 거라고 생각했는데 그게 아니더라고요. 동성이한테도 어머님, 아버님한테도 미리 말씀드리지 못한 점 정말 죄송합니다. 막내야, 아무리 그래도 애 낳는 문제는 부부가 같이 결정해야 할 일인데 너 혼자 안 낳겠다고 결심하고 결혼을 하면 어떡하니? 우리는 그렇다고 쳐도 동성이나 애를 좋아해서 얼른 지 새끼를 보고 싶어 하는데 에휴, 그래도 이건 아니지 않니? 어머님도 아시겠지만 애를 낳으면 고생하는 건 결국 저잖아요? 몸도 상할 뿐만 아니라 일도 못하게 되고 그럼 제 인생 망치게 되는 거라고요. 어머님도 여자이시고 딸이 있으시니 제 마음을 알아주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며느리는 고개를 빳빳이 들고 자신의 의견을 또박또박 말했습니다. 제 딸보다 예뻐 보이던 막내 며느리였는데 그 순간은 정말 남은 남이구나라는 마음이 확 들었습니다. 세아가, 네 말도 맞지만 그래도 모든 걸 너 혼자 결정해버리면
안 되는 거 아니니? 결혼하기 전에 미리 말이라도 해줬으면 동성이도 우리도 이렇게 배신감을 느끼지 않았을 거야. 그래. 차라리 결혼 전에 말이라도 해주든가. 왜 이제 와서 이러는 거냐고. 그리고 내가 그랬잖아. 당신 계속 일하고 싶으면 애 낳고 일하라고. 내가 육아휴직을 쓰든 일을 그만두든 하겠다고. 나만 주면 내가 키우겠다고 했잖아. 아들이 애만 낳아주면 일을 그만두고서라도 키우겠다. 아니면 시모인 내가 대신 키워주겠다고 설득을 해도 며느리는 귓등으로도 듣지 않았습니다. 저는 애 낳을 생각 절대 없으니까 어머님 아버님도 제 마음 설득시킬 생각하지 마시고 포기해 주셨으면 합니다. 어머님, 제가 막내딸 같다고 하셨죠? 그럼 딸 같은 저를 설득시키려 하지 마시고 아들을 포기하게 만들어 주세요. 며느리가 죽어도 애는 못 낳겠다고 하니 저는 며느리 말대로 막내 아들에게서 손주 보는 것은 포기했습니다. 막내 아들 손주를 못 보는 게 아쉽기는 했지만 그래도 저에게는 이미 두 딸들과 큰아들에게서 얻은 손주들이 5이나 있었으니 그걸로 위안을 삼기로 했죠. 그런데 막내 아들은 포기가 안 됐는지 그 문제로 며느리와 계속해서 싸운 듯 했고 그렇게 막내 아들은 결혼 5년 만에 아이 문제로 며느리와 갈라서게 됐습니다. 사실 막내 아들에게 네가 좀 참지 그랬냐고 말하고 싶었지만 결혼도 이혼도 본인의 선택이니 아무 말도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아들이 이혼의 아픔이 아물기도 전에 세상가 이야기를 먼저 꺼냈습니다. 엄마, 아버지, 이번 일로 속상하게 들어서 죄송합니다. 그래도 걱정하지 마세요. 저 아직 어리기도 하고 좋은 직장에서 일하고 있어서 금방 다시 새장가 갈 수 있을 거예요. 손주 안겨주는 며느리 데리고 올 테니 조금만 기다려주세요. 금방 새장가를 가겠다는 아들의 말은 부모의 마음을 달래주기 위해 그냥 꺼낸 말인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그 말이 진심이었는지 아들은 이혼 1년 만에 저희 앞에 새 며느리를 데리고 왔습니다. 저희 가족들만 모셔놓고 작게 결혼식을 올릴 생각이에요. 엄마랑 아버지한테 결혼 허락받으러 온 게 아니라 저희 결혼한다고 말씀드리러 온 거예요. 단시간에 새 며느리를 데리고 온 것도 놀랄 일인데 결혼 허락도 아닌 결혼 통보를 하러 온 아들 때문에 충격이 이만저만이 아니었습니다. 남편도 많이 놀랐는지 아무 말도 못하고 한숨만 내쉬고 있어 제가 다급히 아들에게 말했습니다. 동성아, 급한 것도 아닌데 무슨 결혼을 이렇게 서둘러서 하니? 남들 보는 눈도 있고 하니까 결혼은 조금 나중에 하는 게 어떻겠니? 그리고 둘이 알게 된 지도 얼마 안 됐을 텐데 서로 더 알아볼 시간이 필요하지 않겠어? 이미 한번 결혼을 실패했기 때문에 아들이 조금 더 경각심을 가지고 재혼을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결혼을 통보하러 온 아들에게는 제 설득이 통하지 않았습니다. 엄마, 다른 사람 시선이 뭐가 중요해? 어차피 이혼도 한 번 한 마당에 재혼하는 게 뭐가 문제라고 남 눈치를 봐? 그리고 재현이 내 고등학교 동창이야. 우리 알고 지낸 지 10년 넘었어. 아들의 말에 아들이 데리고 온 새 며느리의 얼굴을 다시 한번 확인을 해보았는데 정말로 제가 잘 알던 아들 고등학교 동창의 얼굴이었습니다. 누군지 정확히 기억을 떠올린 저는 저도 모르게 어머나 세상에, 라는 말을 내뱉으며 두 입을 막았습니다. 재은이면 너 고2 때 같은 반이었던 애 아니니? 학교에서 담배 피우고 폭주족들이랑 어울려서 맨날 경찰서에 끌려갔던 그 애. 걔 맞지? 그때 심장이 어찌나 크게 쿵 하고 떨어지던지 심장마비가 오지 않은 게 다행이다 싶은 정도였습니다. 학교에서 양아치로 유명했던 애와 결혼을 하겠다고 데리고 왔는데 어느 부모가 놀라지 않을 수 있을까요? 저는 바로 면전에 대고 이 결혼은 허락할 수 없다 말했습니다. 이 결혼은 절대 안 된다. 너희 둘 다 지금 무슨 생각으로 결혼을 하려는 건지는 모르겠지만 나는 이 결혼만큼은 반대야. 너희 결혼이 무슨 애들 장난인 줄 아니? 다 큰 애들이 지금 생각도 없이 뭐 하는 짓이야. 엄마, 우리 장난치는 거 아니야.
나 이혼하고 재현이한테 정말 많은 위로를 받았어. 재현이라면 같이 새 출발해도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내가 먼저 결혼하자고 한 거야. 아들이 이혼을 하고 큰 충격을 받아 정신이라도 나간 줄 알았습니다. 아이를 낳기 싫어하는 것뿐이지 모든 게 완벽했던 여자랑 이혼을 해놓고 지혼한다고 데리고 온 여자가 겨우 양아치라니. 막내 아들을 때려서라도 말리고 싶었습니다. 제가 화라는 화는 다 내며 뜯어말리자 새 며느리가 말했습니다. 어머님, 저 질풍노도의 시기를 겪긴 했지만 지금은 18살 그때 제가 아니에요. 정신 많이 차렸고 인생의 쓴맛도 봐서 이제는 열심히 살고 있어요. 제가 어머님, 아버님한테도 동성애한테도 잘할 테니까 저희 결혼 허락해 주세요. 사고를 워낙 많이 쳐서 반 학부모님들 입에도 많이 오르락내리락 했던 애가 내 며느리가 된다니 정말 끔찍했습니다. 그것뿐만이 아니었어요. 새 며느리의 아빠는 알코올 중독에 간암으로 세상을 떠났고 그 엄마도 매일 술에 찌들어 동네를 헤집고 다닌다는 소문이 자자했었습니다. 그런 집안과도 사돈을 맺어야 된다니 제 인생에 오점이 하나 생기는 것 같았죠. 엄마, 나같이 이혼 한 번 한 사람이 마음 맞고 다 좋다는 사람 찾는 게 쉬운 줄 알아? 재현이가 엄마 막내 아들이 아니라 이혼남이랑 결혼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해봐. 두 팔 벌리고 환영해야 되는 거 아니야? 말이 어떻게 그렇게 되니? 이혼은 한 번 했어도 네가 뭐가 부족하다고 그래? 부모가 능력이 없어서 네가 부양해야 되는 것도 아니고 인물도 어디 가서 못생겼다는 소리 들을 인물도 아니고 직업도 대기업인데 네가 뭐가 부족하고 뭐가 그렇게 급해서 애를 데리고 왔냐는 거야. 사람을 앞에 두고 할 소리는 아니었지만 첫 며느리와 너무 비교가 되기도 했고 우리 아들이 너무 아깝게만 느껴져서 저는 제 속마음 이야기를 다 꺼냈습니다. 결국 아들과 새 며느리는 제 앞에 무릎을 꿇고 눈물을 흘리며 빌기 시작했습니다. 저희 둘 부모님 걱정 끼쳐드리지 않고 잘 살 테니까 한 번만 허락해 주세요. 엄마랑 아버지한테 허락받으러 온 것도 아니고 통보하러 온 건 맞지만 두 분이 허락을 해주셔야 저희도 부모님 자주 찾아뵐 수 있죠. 어머님, 제가 정말 잘하겠습니다. 동성이 내줘도 잘하고 결혼하고 바로 아이도 낳아서 어머님이랑 아버님한테 손주도 안겨드린다고 약속드릴게요. 저 며느리로 받아주세요. 자식 이기는 부모 없다고 남편이 아들 인생은 아들이 결정하게 해주자 해서 결국 두 사람의 결혼을 허락하게 되었습니다. 사람 시선 신경 쓰지 않는다던 막내 아들은 그래도 남의 시선이 의식되기는 했는지 양가 직계 가족만 모아두고 작게 결혼식을 올렸습니다. 그리고 막내 아들 부부는 신혼여행을 다녀오고 한 달 후 임신 소식을 전해주었습니다. 어머님, 저희 허니문 베이비 생겼어요. 어머님, 아버님한테 빨리 손주 안겨드리고 싶었는데 삼신할머니가 그런 제 마음을 예쁘게 봐주셔서 바로 아이를 보내주셨나 봐요. 결혼식에 올린 후에도 탐탁지 않았던 새 며느리가 임신을 했다는 소식을 전해 들었을 때 저는 며느리에 대한 안 좋은 모든 감정을 내려놓기로 했습니다. 내 마음에 들든 안 들든 어쨌든 내 아들의 아이를 임신한 며느리이기도 하고 과거 일은 과거 일이니 더 이상 못된 시모의 역할은 그만해야겠다 싶었죠. 새 며느리에게 첫 번째 며느리한테 해준 것만큼은 해주지 못하긴 했어도 노력을 해서라도 잘 해주었습니다. 그 덕분인지 새 며느리도 제가 편해진 듯 저에게 애교도 부리고 일주일에 한 번은 안부 연락도 하고 하더라고요. 며느리가 임신을 했으니 몸에 좋은 것을 먹이고 싶어서 자주 집으로 불렀었는데 며느리는 시부모한테 사랑받고 있는 기분이 좋았는지 저희 앞에서 쉬지도 않고 떠들어댔습니다. 어머님, 모성애라는 게 아이를 갖기 전까지는 절대로 느낄 수 없는 감정인 것 같아요. 제가 엄마한테 뒤지게 얻어맞았어도 못 끊던 담배를 임신했다는 사실을 알게 되자마자 끊게 됐다니까요. 임신하고 나니까 담배 생각이 싹 사라지더라고요. 이게 바로 모성애의 힘일까요? 푼수같이 웃으며 기가 막힌 이야기를 술술 내뱉는 며느리를 보고 남편과 저는 말문이 막혔습니다.
저는 지금 제가 꿈을 꾸고 있나라는 생각이 들 정도였죠. 저의 귀를 의심하게 된 제가 며느리에게 되물었습니다. 너 지금 임신하고 나서 담배를 끊었다고 말한 거니? 그럼 고등학교 때부터 지금까지 계속해서 담배를 피웠다는 거야? 아니, 그건 그렇다 치고 임신 생각 있던 여자가 애 가진 거 알기 전까지 담배를 피웠다는 게 말이 되니? 그럼 임신 초반까지도 담배 피웠다는 건데 너는 정신이 있는 거니 없는 거니? 그게 무슨 자랑이라고 시아버지랑 내 앞에서 그런 이야기를 늘어놔. 어머님, 그게 아니라요. 저도 끊으려고 했는데 10년 넘게 핀 담배를 끊는다는 게 쉬운 일이 아니라서 못 끊었어요. 그리고 의사 선생님이 잠깐 핀 건 괜찮을 거라고 하셨거든요. 제 친구 중에 임신 내내 담배 피운 애도 있는데 아이는 건강하게 태어나더라고요. 며느리의 말에 결국 혈압이 끝까지 올라버린 저는 머리를 싸매고 알아놓고 말았습니다. 임신한 사람이 담배를 피우는 게 별일이 아니라는 듯 자기 친구의 이야기를 무용담처럼 늘어놓는 모습을 보고 제 속이 타들어갈 것 같았죠. 잘못을 잘못으로 인식조차 하지 못하는 사람에게 제 아들과 제 손주의 인생을 맡겨도 되나 싶었습니다. 기어코 억지로 붙여놓은 전까지 떼버린 며느리 때문에 화가 난 제가 아들에게 말했습니다. 나는 이제 모르겠다. 아버지 말대로 네 인생은 네 인생이니 나는 더 이상 네 인생에 관여 안 할란다. 죽이 되든 밥이 되든 네 인생 네 알아서 살아라. 그 애랑 살면서 앞으로 아버지랑 나한테 도움받을 생각도 하지 말어. 그때만큼은 아들도 저에게 무슨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아들 녀석도 느낀 게 있으니 아무 말도 하지 못한 것이었겠죠. 볼 때마다 사람 혈압 오르게 하는 며느리라 저는 막내 아들네와 자주 보고 살지 않기로 했습니다. 우리 아들 아이를 임신했어도 안 되는 건 안 되더라고요. 그렇게 전화도 한 달에 한 번 할까 말까 하며 지내고 있던 어느 날 배가 부른 며느리가 느닷없이 짐을 싸들고 저희 집으로 찾아왔습니다. 아들도 없이 혼자서 짐을 싸들고 온 것을 보고 저는 오만 상상을 다했습니다. 너 또 무슨 일이니? 설마 동석이랑 싸우기라도 했어? 아니면 집에서 쫓겨나기라도 한 거야? 도대체 무슨 일이길래 이 시간에 그 집을 다 싸들고 너 혼자 여기로 온 거야? 아이를 낳기도 전에 둘이 갈라선 게 아닌가 싶어 며느리에게 걱정도 섞이고 화도 섞인 말투로 묻자 며느리는 또 특유의 푼수 같은 웃음을 지으며 말했습니다. 아이 낳을 때까지 어머님 집에서 지내려고요. 배 불러오니까 혼자 집에서 점심밥 차려 먹는 것도 일이더라고요. 동성 씨는 일 마치고 온대요. 저희 둘 사이에 아무 일도 없으니까 걱정하지 않으셔도 돼요, 어머님. 아유, 내가 너 때문에 못 산다, 못 살아. 그럼 오기 전에 미리 연락이라도 했어야지. 동성이한테도 연락이 없던데 왜 사람을 놀래키고 그러니? 저도 갑자기 어머님 집에 오고 싶어져서 온 거예요. 어머님, 제가 미우시더라도 제 뱃속에 있는 어머님 손주 생각해서 저 여기서 지낼 수 있게 해주세요. 어머님이 해주시는 밥 먹으면서 지내고 싶어요. 뭐가 예쁜 며느리라고 삼시세끼 차려주며 수발을 해야겠나 싶었지만 며느리의 말대로 뱃속에 있는 내 손자를 생각해서 저는 며느리가 출산할 때까지 수발을 들어주기로 했습니다. 며느리가 어떤 헛소리를 해도 아무 말 안 탄 남편은 무작정 짐을 싸들고 집을 들어온 며느리 보고서는 제가 어떻게 해서는 시모를 부려먹을 장적으로 들어왔구만 이라고 말하며 혀를 내둘렀습니다. 임신 6개월 차에 저희 집에 눌러앉은 며느리에게 저는 남은 4개월 동안 딸에게도 해주지 않았던 삼시세끼를 차려주었습니다. 며느리는 저에게 밥상을 받아 먹으면서 손 하나 까딱하지 않고 지냈습니다. 자기가 먹은 밥을 설거지를 하기는커녕 자기가 지내는 방 청소도 한 번 하지 않았죠. 제가 방 좀 치우라고 잔소리할랑 싶으면 며느리는 여우같이 굴었습니다. 어머님, 제가 배가 불러서 몸을 숙일 수가 없어요. 조금만 서 있어도 허리가 아파서 청소기 돌리기도 힘들고요. 남편 퇴근하면 시킬 테니까 너무 뭐라고 하지 마세요. 결국
자기가 했은 일은 일마저도 아들에게 돌리는 며느리였습니다. 처자식 먹여 살리려고 하루 종일 밖에서 고생하는 아들에게 방 청소 같은 작은 일까지 시킬 수 없었던 저는 아들이 우리 집에서 지내는 만큼은 내가 조금이라도 고생을 덜어주자는 생각에 며느리가 지내는 방까지 제 손으로 직접 치워주었습니다. 며느리에게 밥도 차려줘, 설거지도 해줘, 방 청소에 자기가 입은 속옷까지 빨아주며 생활을 하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아들과 며느리가 출산 준비용품을 사러 나간 김에 애들이 지내는 방 청소를 하고 있는데 속옷 서랍 구석에 숨겨져 있는 담뱃갑 하나를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설마 며느리가 임신 중에도 담배를 피우고 있나 싶어 외출하고 돌아온 아들과 며느리가 신발도 벗기 전에 담배를 들이대며 물었습니다. 새아가, 너 이게 뭐니? 너네 속옷 서랍 밑에 숨겨져 있던데 너 설마 아직도 담배 피우고 있는 거니? 너 정말 어쩌려고 그러는 거야? 어미가 됐다는 게 뱃속에 있는 지 새끼 걱정은 안 하는 거야? 어머님, 그거 제 거 아니에요. 그리고 제 방 지금 뒤지신 거예요? 아무리 어머님이라고 하셔도 그건 좀 아니지 않아요? 사생활은 지켜주셔야죠. 네 속옷 빨고 넣어주다가 발견한 거지. 내가 뭐가 궁금하다고 네 방을 뒤지겠니? 그리고 지금 그게 중요하니? 이게 네 방에서 나왔다는 게 중요하지. 평생 담배 근처에 난간 네 남편이 이걸 왜 갖고 있겠어? 아들은 제 손에 들려있는 담배를 다급히 뺏어 들었습니다. 엄마, 내가 요즘 스트레스를 많이 받아서 한번 피워볼까지 사둔 거야. 아빠가 된다고 생각하니까 책임감 때문에 정신적으로 많이 힘들더라고. 이거 재현이 거 아니니까 오해하지 마, 엄마. 너 지금 그걸 나 믿으라고 하는 소리니? 담배 냄새도 싫어하는 네가 무슨 담배야? 제가 고래고래 소리를 지르며 며느리를 쥐잡듯이 잡자 결국 며느리는 제 앞에서 눈물을 흘렸습니다. 어머님, 정말 너무하세요. 동성 씨도 자기 거라고 하잖아요. 어머니 제가 이전 며느리였어도 이러셨을 거예요? 어머님이 아끼시는 막내 아들 이혼하면서 구제해준 사람이 누군데 저한테 이러시면 안 되시죠. 심지어 저는 어머니 손주까지 가진 며느리라고요. 여기서 얘 전체 얘기는 왜 꺼내는 거니? 네가 임신 알게 될 때까지 담배를 피웠다고 해서 이러는 거지. 네가 평소 행실을 잘했으면 내가 이렇게까지 했겠니? 며느리는 아파트 떠나가라 소리내며 울었고 아들과 남편은 그런 며느리를 달래느라 애를 먹었습니다. 아들도 며느리도 끝까지 그 담배는 아들 거라고 우기는 바람에 결국 저는 며느리에게 사과를 했습니다. 보통 할머니 같았으면 손주 얼굴을 빨리 보고 싶어서 출산날을 손꼽아 기다릴 텐데 저는 며느리가 빨리 자기 집으로 돌아갔으면 하는 마음에 출산날을 손꼽아 기다리게 되었습니다. 지금 생각해도 제 인생에서 그렇게 긴 4달은 2번 다시 오지 않을 듯합니다. 4년 같은 4개월이 지나고 며느리는 무사히 건강한 손자를 낳았습니다. 고생했다. 너도 무사하고 아기도 건강히 태어났으니 다행이다. 지오리언에 있는 동안 몸들이 잘하고 나와서 또 먹고 싶은 게 있으면 언제든 연락해. 며느리가 없는 집은 정말로 평화로웠습니다. 손자가 태어난 것도 좋고 며느리가 자기 집으로 돌아간 것도 너무 좋아서 이 달콤한 시간이 깨지지 않길 바랬습니다. 그런데 그 달콤한 시간은 그리 오래가지 못했습니다. 저희 집으로 장정의 남자 2명이 쳐들어왔기 때문이었죠. 여기서 이재현 씨가 지내고 있다는 소문을 듣고 왔는데 이재현 씨 안에 있나요? 깡패 같은 2명의 남자들 입에서 며느리의 이름이 나오자 저는 애써 태어난 척하며 말했습니다. 이재은이요? 이재은이 누구죠? 저희 집은 저랑 저희 아저씨 둘이서 사는데요. 이재현 씨 친구가 이 집에 이재현 씨 시댁이라고 하던데. 아줌마, 지금 며느리 숨기고 있는 거 아니죠? 무슨 소리세요? 우리 며느리 이름은 강진실이라고요. 그쪽들이 찾는 사람 여기 없으니 그만 돌아가세요. 남자 2명은 제 말을 믿지 않는 듯 했지만
어쩔 수 없다는 듯 저에게 명함 하나를 건네주었습니다. 혹시라도 이지연 씨 보시면 여기로 연락주세요. 부탁드립니다. 저는 그 사람들이 건넨 명함을 주머니에 넣어뒀습니다. 그리고 그날 있었던 일에 대해 그 누구에게도 말하지 않았어요. 남편에게도 아들에게도 당사자인 며느리에게 말하지 않았죠. 그냥 제 선에서 묻어두는 게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다행히 그날 이후 그 깡패 같은 남자들이 집으로 다시 찾아오는 일은 없었습니다. 그런데 막내 아들 집에서 문제가 생기고 있는지 아들에게서 연락이 왔습니다. 엄마, 진짜 미안한데 우리 집에 1, 2주 정도만 와줄 수 있어? 재현이가 첫 출산이기도 하고 옆에서 도와줄 친정엄마가 안 계셔서 그런지 허둥지둥 대고 있거든. 엄마 와서 애 밥 먹이는 거랑 시키는 거, 재우는 것까지만 좀 알려줘. 내가 부탁할 때가 엄마밖에 없어서 그래. 며느리가 임신 중 짐을 싸들고 저희 집으로 왔을 때 친정집으로 가는 게 편하지 않냐는 저의 말에 며느리는 엄마가 행방불명이 된 지 오래라고 했습니다. 그러고 보면 며느리도 며느리대로 참 딱하다는 생각이 들어 저는 아들의 전화를 받고 바로 짐을 싸들고 아들 집으로 들어갔습니다. 집으로 가보니 집은 말 그대로 개판이었습니다. 아기용품은 정리도 안 돼서 여기저기 흩어져 있고 부엌도 안 치운 지 얼마나 된 건지 빈 분유통이 쌓여 있었죠. 아들과 며느리에게 그래도 집은 항상 깨끗하게 하고 살아야 되지 않겠냐고 잔소리를 하려고 했는데 두 사람의 몰골이 말이 아니었습니다. 어머님, 저 좀 살려주세요. 2시간에 한 번씩 분유 먹이고 기저귀 갈고 툭하면 울어대니까 달랜다고 하루에 잠을 1시간 이상 자본 적이 없어요. 씻기는 방법도 조리원에서 배우긴 했는데 직접 해보라니까 내 맘대로 안 되고 애도 불편하지 울기만 해서 목욕도 제대로 못 시키고 있어. 초보 엄마 아빠와 그런 엄마 아빠 때문에 고생하는 손자가 불쌍했던 저는 잔소리 넣어두고 일단 막내 아들 집안 청소부터 간단하게 먹이고 재우고 씻기는 일들부터 내 손으로 해주었습니다. 어머님 덕분에 저도 사람답게 씻고 볼일도 보고 잠도 잘 수 있게 됐어요. 정말 감사해요, 어머님. 내가 돌아가면 다시 네가 해야 되니까 나 있는 동안 많이 배워둬. 나 가고 나서 또 집을 엉망을 해두고 살지 말고, 알겠어? 애 있는 집인 만큼 더 신경 쓰고 깨끗이 살아야지. 며느리는 말로는 알겠다고 하면서 제가 아이를 봐주는 게 편했는지 새벽에 아이가 울어도 신경 쓰지도 않고 계속 잠만 자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그걸 보면서 정말 걱정이 이만저만이 아니었습니다. 그 걱정에 아들 집을 쉽사리 떠나지 못하고 2주 넘게 아들 집에 머물 때였습니다. 새벽 내내 손자를 보다 아침이 되어서야 깜빡 잠이 들었는데 손자의 우는 소리에 잠에서 깨게 됐습니다. 한참이나 운 것 같은데 며느리는 뭐하고 있는지 우는 아이를 달래지 않는 듯 했어요. 며느리도 잠든 건가 싶어 얼른 자리에서 일어나 밖으로 나갔는데 저는 기절초풍할 과정을 보고야 말았습니다. 어머님, 왜 일어나셨어요? 주영이는 제가 보면 되니까 눈 좀 더 붙이세요? 며느리는 한 손엔 갓난아기를 그리고 한 손엔 담배를 들고 베란다에 서 있었습니다. 며느리는 저를 보고도 담뱃불을 끌 생각은 전혀 하지 않았고 오히려 담배 연기를 내뿜고 있었죠. 너 지금 갓난아기 안고 담배를 피우고 있는 거야? 정말 미친 거니? 당장 그 담배 내려놓지 못해? 어른한테도 나쁜 담배 연기를 갓난아기한테 뿜어대고 뭐하는 짓이야? 어머님, 주영이 제가 낳았는데 뭔 상관이에요? 어머님 너무 모든 거에 참견을 하시면 저 피곤해요. 저는 바로 베란다로 달려가 며느리 품에서 울고 있는 손자와 담배꽁초를 빼앗았습니다. 네가 그러고도 부모라고 할 수 있어? 이 애가 무슨 죄가 있어서 너 같은 부모를 만나서 이런 환경을 살아야 되는지 난 모르겠다. 어머님이 저 많이 도와주셔서 참으려고 했는데요.
제가 낳은 애는 어차피 제 애니까 제 맘대로 키울 거예요. 그러니까 제 육아 방식에 참견하지 말아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저 임신 기간 내내 담배 참는다고 얼마나 힘들었는지 아세요? 주영이 건강히 놔두고 피는 건데 뭐 어때서 그래요? 저도 평생 엄마 아빠 담배 연기 맡고 자랐는데도 건강하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며느리는 기어코 담배를 다시 꺼내들어 다 피고 나서야 베란다 밖으로 나왔습니다. 밖으로 나온 며느리가 제게서 아이를 뺏어들려고 하길래 저는 필사적으로 손자를 더 꽉 껴안았습니다. 손도 안 씻고 그 손으로 애를 안겠다고? 너는 기본도 안 되어 있어. 당장 손이라도 씻고 와. 똥만 친 것도 아닌데 뭐 어때요? 그리고 주영이 쟤예요. 이리 주세요. 며느리는 결국 담배 피운 손을 씻지도 않고 손주를 제 품에서 뺏어갔습니다. 어머님, 이러실 거면 그냥 집으로 돌아가세요. 요즘 시대는 어머니 시대랑 달라서 애엄마가 담배 피운다고 해서 욕할 사람도 없고 제 담배 때문에 주영이 건강 나빠질 일도 없어요. 담배 좀 폈다고 왜 이렇게 난리세요? 제가 하는 말을 우습게 여기고 저를 집에서 내쫓으려고 하는 며느리를 보면서 얘는 말로 해서는 안 되는 사람이구나 싶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바로 휴대폰을 꺼내 들었어요. 네 엄마가 네 이름으로 사채업자한테 돈 5천만 원을 빌렸다지? 너 조리원에 있는 동안 그 사채업자들이 우리 집으로 와서 널 찾더라. 내가 없다고 했더니 명함 주면서 혹시라도 어디 있는지 알게 되면 전화 달라고 하던데. 그 사람들한테 전화해서 너 여기 있다고 데리고 가라고 해야겠어? 그리고 저는 무작정 아무 번호나 눌러 전화를 걸었습니다. 그러자 며느리는 안고 있던 아기를 내려놓고 제 앞에 무릎을 꿇고 빌기 시작했습니다. 어머님, 잠깐만 제 말 좀 들어보세요. 제가 잘못했어요. 제가 죄송해요. 그러니까 그 전화 좀 끊어주세요. 제가 이렇게 빌게요. 제발요, 어머님. 제 앞에서 두 손을 싹싹 비는 며느리를 보고서야 저는 전화를 끊었습니다. 어머님, 그 사람들이 저 여기 있는 거 알면 저 어디로 데려갈지 몰라요. 그 사람들 때문에 엄마도 말없이 새벽에 도망가 버렸는데 어머님이 그쪽으로 전화가 오시면 저도 주영이 두고 저희 엄마처럼 도망가야 될지도 몰라요. 무릎을 꿇고 빌며 우는 며느리를 보니 분노가 동적과 걱정으로 바뀌는 걸 느꼈습니다. 이에 인생도 참 고달프구나 싶으면서도 정말로 며느리가 없으면 이제 막 태어난 우리 손자가 엄마 없이 자라야 되는 거 아닌가라는 걱정이 들었죠. 도대체 어떻게 살면 사채업자들한테 쫓기면서 살 수가 있어. 그리고 그런 일이 있었으면 동성이한테라도 말을 했어야지. 너 짐 싸들고 우리 집에 들어왔던 그날도 사채업자 피하려고 들어온 거 맞지? 맞아요. 제가 어머니 집 들어가기 전날 새벽에 엄마가 도망을 가셨거든요. 이 집에 있으면 사채업자들이 저를 찾아올 것 같아서 무서워서 어머니 집으로 도망간 거예요. 죄송해요, 어머님. 겁에 질려 손이 닳을 때까지 빌며 울고 있는 며느리에게 말했습니다. 재은아, 일단 사채업자 일은 네 시아버지랑 동생이랑 이야기해서 해결은 해주마. 해결해 줄 테니 제발 정신 좀 차리고 살아라. 네 인생에 나도 참견하기 싫은데 너는 이제 혼자가 아니라 주영이 엄마잖니. 모성이라는 게 있으면 제발 애를 생각해서라도 똑바로 살란 말이야. 임신 기간 동안 담배 피웠다는 그런 친구들과 어울리지 말고 네 엄마는 도망갔어도 너는 당당하게 살아야 되지 않겠니? 며느리는 그렇게 한참을 제 앞에서 울었습니다. 집으로 돌아온 저는 남편과 아들에게 이 사실을 모두 털어놓았습니다. 자기 장모와 아내가 사채업자에게 쫓기고 있다는 사실을 처음 알게 된 아들이 말했습니다. 엄마, 아버지, 정말 죄송합니다. 이번 일은 주영이 때문이라도 제가 어떻게든 책임지고 해결하도록 할게요. 그리고 돈 문제가 해결되면 재현이랑은 이혼을 하든가 하겠습니다. 사채빚에 쫓기고 있다는 걸 알았으면 저도 이 결혼 밀어붙이진 않았을 거예요. 인서가, 네가 무슨 돈이 있다고 해결을 하겠다는 거니? 이미 이자가 원금만큼 붙어 있던데 너 그 돈이 있어?
그리고 애가 이제 막 태어났는데 이혼하겠다고 하면 어쩌자는 거야. 주영이 생각도 해야지. 아들에게 그만한 큰 돈이 없다는 걸 잘 알았던 저와 남편은 일단 그 돈을 저희가 갚아주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이혼을 하겠다는 막내 아들을 설득시켰습니다. 며느리가 예쁘고 좋아서가 아니라 이제 막 태어난 손자를 엄마 없이 자라게 만들고 싶지 않아서였습니다. 저희가 사돈이 사채업자에게 빌린 돈을 갚아주자 며느리가 앞으로는 정신 차리고 살겠다고 말했습니다. 어머님, 아버님, 정말 죄송하고 감사합니다. 그 돈 주영이 때문에 갚아주신 거 잘 알아요. 어머님이 저한테 해주셨던 말씀 가슴 깊이 새기고 주영이 엄마로서 정신 차리고 살겠습니다. 그래, 재현아. 마지막으로 부탁하마. 제발 정신 차리고 살아. 그리고 엄마랑 연락되거든. 그 돈 우리가 갚아줬다고는 하지 말아라. 너도 빚내서 갚은 거라고 하고 다시는 이런 일 생기지 않도록 엄마 좀 잘 설득시켜 봐라. 안 그래도 엄마한테 연락 와서 저랑 남편이 다른 데서 빌려서 갚았다고 말했어요. 그리고 엄마 보고 다시는 연락하지 말라고 했고요. 다시는 이런 일 없도록 할게요. 아직도 며느리가 갓난아기를 안고 제 앞에서 담배를 피우는 모습이 선명하지만 손자만 생각하면 어쩔 수 없는 노릇이었습니다. 일단 며느리를 믿을 수밖에 없었죠. 딸들과 큰아들은 이제 막 태어난 아이가 불쌍하고 막내 동생이 2번 이혼을 해야 되긴 하지만 그래도 갈라서게 만드는 게 낫지 않겠냐고 했습니다. 사람은 고쳐줄 수 없다면서 말이죠. 제 생각도 그렇지만 사람 마음이란 게 그게 쉽습니까? 한번 맺은 인연은 끊기가 어려울 뿐더러 이제는 아이도 엮여 있으니 더더욱 쉽지가 않았죠. 다행히 아직까지 며느리가 저희 눈치를 보고든지 사고도 안 치고 아내로서 엄마로서 잘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언제 또 사람이 변할지 몰라 늘 걱정을 하며 지켜보고 있기는 하답니다. 사실 이게 맞는 건지도 모르겠고 제가 잘하고 있는 건지도 모르겠습니다. 제가 옳은 선택을 한 거라 믿고 싶지만 언제까지 시한폭탄을 안고 있는 사람 마냥 걱정을 하며 살아야 되는지 모르겠네요. 나이 60이 넘고 자식 새끼들 다 출가시켜도 부모는 평생 자식 걱정을 하며 살아야 된다는 것을 이번에 깨닫게 되었습니다. 여러분들도 이렇게 살고 계신가요?